이슈박스 열어보시죠. 40년 2년 협치는 글쎄. 오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야의 수장으로는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를 나눴을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뭐 좀 이렇게 원만하게 이 정치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좋아해 제1야당 최신의 노래를 보이면 환영할 일이라고 성공은 하고요. 4차 추경을 갖다가 빨리 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좀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소위 통합당의 입장인데,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당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 40년 인연이라 그런지 일단 뭐 날선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성현 평론가님, 일단 방금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4차 추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리고 신임 이낙연 당대표의 경우에도 4차 추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예. 일단은 좀 선별 지원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상대가 이제 파트너가 생겨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에는 이제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도 여당 지도부가 거의 공백 상태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첫 만남의 자리에서 공통분모를 찾으려고 노력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협치의 뭔가 첫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양쪽 다 그런 요구가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통합당은 민주당을 마냥 비판한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꼭 박수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뭔가 개혁 과제를 추진한다고 하는 명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다수의 요구는 그래도 뭔가 야당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당위나 명분을 좀 중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찌됐든 간에 통합당하고 뭔가 함께하는 모습을 비춰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풀기 편한 것부터 먼저 풀려고 시도했다. 예. 앞으로 난제는 많이 쌓여있지만 네네. 그런 점은 앞으로의 관계가 조금 좀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도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잠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속보 보시다시피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그리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 그리고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도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채로 오늘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견 청취와 또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서 기소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관련 이야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자세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낙연 신임 당대표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마냥 화기애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경전도 오갔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과거에 지켜오던 관행이 그냥 깨져버리는 바람에 의회 모습이 좀 종전과는 좀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이 대표께서 새로이 여당 대표를 선출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금년 개원 협상 과정에서 두세 달 동안 겪었던 우여곡절을 또 반복하는 것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 우여곡절도 반복할 겨를 없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국회 초반에 진통을 겪었던 원구성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때 사실 야당과 이제 굉장히 진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뭐 협치가 아니라 뭐 일방통행이다라는 비판도 야당 쪽에서 있었고 예. 그런 것들을 이낙연 의원,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취임 첫 일성도 야당과의 협치의 문을 열어놓긴 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겠지만 전임 이해찬 대표 때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정치도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해찬 전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는 사실은 좀 개인적인 악연들이 좀 있다는 게 정가의 평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뭐 여러 차례 보도가 됐고 이낙연 대표도 스스로 이제 얘기했듯이 이낙연 대표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기자와 정치인 시절에 뭐 저저 특종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다는 얘기를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총선 전에 그런 보도가 한 번 있었어요. 네. 당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취임하기 전에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올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을 때 네네. 당시에 종로에서 선거운동하던 이낙연 당시 후보가 집에 찾아가서 가지 마시라라고 얘기했다는 보도가 한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당의 선대위원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것을 이쪽 당의 가장 그 유력한 후보가 찾아가서 권유하고 말고 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거든요. 예. 그것만 봐도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간관계와 신뢰관계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해찬 전 대표 때보다는 원활한 여야 관계가 될 것 같다는 기대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이번에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당선될 때 60%는 압도적인 표를 얻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건 친문 열성 지지자들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해찬 전 대표 때 가지고 있었던 원팀이라는 이거를 그대로 당분간은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큰 틀에서 이해찬 전 대표 때 저 실종된 협치가 완전히 복원된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네. 그래도 대표들끼리의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이 두 사람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회동을 했는데 이 회동에 앞서서 각각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낙연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권 출마 가능성을 언급을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뭐 이낙연 대표에게 친문 지지만으로 대선 후보된다는 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 얘기는 뭐 자주 하는 얘기라 좀 들어봤는데 이낙연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의 대권 얘기는 왜 꺼낸 걸까요? 사실은 저 인터뷰를 제가 오늘 아침에 예. 라이브로 들었는데 아, 그래요? 진행자가 계속 물어봤어요. 대권 뭐 나가실 생각이냐. 그랬더니 아니 뭐 약간 말을 좀 이렇게 즉답은 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하다가 예. 뭐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있다. 아, 예, 예. 가능성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예. 지금 저한테 물어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선 출마 가능성 전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어떻게 예. 될지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 아마 원론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출마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어떤 당내 사정을 촉촉들이 꿰뚫고 있지 못할 텐데 지금 입장에서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삭답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저는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면은 김 위원장과 이낙연 대표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의 독특한 화법을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네. 이낙연 대표의 화법이에요, 저게. 예, 예. 그러니까 떡부러지게 뭔가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 늘 저런 식으로 열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람결에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예. 또 그런 가능성이 늘 있는 것이죠. 네. 이게 정치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화법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이낙연 대표한테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정돼 있는 문제가 있지만 앞서 60% 지지받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 있는 협치라는 표현을 또 사용하기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앞에는 당을 지지하는 지지층과 당원을 결집시켜서 당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중도의 층을 표를 또 잡아야 되는 작업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양쪽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개혁과제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원구성 협상을 다시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한다거나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낄 거라고 보고요.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또 역으로 또 한계가 있어요. 네네. 원내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원내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총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근데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대놓고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양쪽이 다 딜레마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리더십을 갖고 풀어나갈 것인지를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김종인 위원장의 뭐 대권 출마 가능성까지 언급한 이낙연 대표
뭐 이낙연 대표 당대표 당선되자마자 대선 출마 기정사실화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공개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 범위로 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온 거죠. 그러게요. 치고 예. 올라왔는데 하나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은 네. 이번에 당대표 선거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였다는 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 기대가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컨대 이낙연 대표의 지지도가 좀 더 올라가는 현상이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 예,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가 좀 모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야당과 협치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코로나19 이번에 이제 5대 국민의 명령이라고 얘기했는데 네네. 그 중에 3가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예.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민생을 챙기고 또 코로나19 이후의 미래까지도 책임지겠다. 네. 그런 비전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뭔가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같은 공평한 라운드에서 게임을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네. 뭔가 경쟁은 좀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겠지만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역으로 조금 더 올라가는 현상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대선 주자로서 경쟁하는 두 사람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해놓는 부분이 있죠. 바로 2차 재난지원금 관련인데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이낙연 대표와는 다르게 이 지사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우리가 이제 재정 건전성 걱정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거 한 번 더 주면 이거 재정에 문제가 더 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나눠서 일부만 주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요. 제가 단언하는데 이 3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거 우리가 50번, 100번 해도요. 서구 선진국의 국가 부채 비율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 50번, 100번 지급해도 국가 부채 비율 100%를 넘지 않는다. 네, 며칠 전 이재명 지사의 이 발언을 두고요. 어제 국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오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도지사께서는 30만 원씩, 전 국민 30만 원씩 50번, 100번을 줘도 재정 건전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책임 없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네. 아주 철없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좀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발언이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의 철없는 얘기다라는 비판에 홍남기 부총리가 맞장구를 치는 저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홍남기 부총리 저거 딱 보니까 관료구나 역시. 정치인 출신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경제부총리였으면 아마 저기서 좀 피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게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야당 반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앞서 네. 이재명 지사 얘기를 중에 국가 부채 비율을 얘기하시는데 국가 부채 비율은 미국이나 일본 같은 발권 국가하고 우리나라처럼 발권력이 없는 국가하고는 동일하게 숫자로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가 재정 여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관료 출신이고 저 경제를 책임질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거 반대할 수 있어요. 이낙연 지금 대표도 반대하잖아요. 네. 정책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이미자 의원이 그렇죠. 철없는 얘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철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낙연 경기지사에 대한 조금 모욕적인 발언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야당 의원인 이미자 의원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관료인 경제부총리 입장에서는 사실 그거는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고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어줬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임 없는 무책임한 발언상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재명 지사 철없는 얘기한다. 이런 워딩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감각면에서 조금 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정책은 비판할 수도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관료의 당연한 할 일이라고 하지만 예. 그 철없는 얘기라는 거에 동조하는 거는 사실 좀 오해를 사기에는 좀 많은 그런 대답이었죠. 예. 그런데 김상환 평론가님, 이재명 지사가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역시나 보니까 철없는 얘기라고 꾸짖으니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상당히 사실 발끈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진성준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도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 뭐 무대책이다, 경솔하다 이렇게 또 비판을 가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 좀 불편하죠. 예, 예. 왜냐하면 경제부총리가 야당 의원이 질의를 할 때 사실 이재명 지사가 뭐 30번, 100번 뭐 이런 거 주자고 얘기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아, 예, 예.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재정 건전성 우려를 하고 있으니 네, 네. 근데 전 국민 보편적인 지급을 해도 괜찮은 정도 수준이 되지 않았느냐. 네. 굳이 선별 지급을 꼭 고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건데 그걸 야당 의원이 철없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 여당 의원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특히 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사실 자기가 좀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 받았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경제부총리지만 그래도 선출직 경기도지사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경기도지사가 자기 의견 낼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얘기를 뭐 철없는 얘기처럼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네. 여당 의원도 지금 뭐 진성준, 이상민 의원 얘기했지만 네. 뭐 홍남기 부총리가 설사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럼 그 의견으로서 충분히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예. 현재 정부 사정이 이러니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되는데 네, 네. 그냥 싹 무시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아무래도 불쾌하겠죠. 네. 네.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이낙연 대표와 대표의 본격적인 행보 그리고 이후에 이재명 지사와의 경쟁 관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